5월 초 탐사 K팀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 올해 초 완공된 추자면 종합복지관에 건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 취재진은 제보자와 현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제주시 그리고 자치경찰과 함께 추자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제보자는 자취를 감췄고 복지관 앞마당에는 취재진의 방문을 불편해하는 추자 면사무소 공무원들만 가득했습니다. 그 폐기물이 있다고 해서 판 적이 없었어요. 없어요. 그런 폐기물 매립 나오는 현장이 아니구나. 사실상 취재를 이어가기 어려워진 상황. 그런데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석산에도 폐기물을 매립한 적이 있다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계장님, 여기 석산이라는 데가 어디 맛이에요? 저 묵리신양 경계에 있습니다. 묵리신양? 네, 여기 하추자에 있습니다. 하추자 넘어가면은 다리 건너서 묵리 마을 지나서 하나라도 단서를 찾기 위해 취재팀은 생전 처음 들어본 석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높이 50m의 수직절벽. 안으로 더 들어가자 건축 폐기물과 낡은 굴착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채 굳지도 않은 시멘트가 사방에 버려져 있고 해양 생물의 보고인 조간대는 콘크리트와 시멘트가 점령했습니다. 복지관 불법 매립을 취재하다 더 심각한 현장을 마주한 순간입니다. 탐사 K는 이곳 석산의 비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석산 일대는 생태와 경관이 뛰어나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석산은 1980년대 항만시설을 만들기 위해 파헤쳐진 뒤 추자도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제조와 보관 장소로 불법 이용돼 왔습니다. 그것도 모두 공유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인정합니다. 어디든지 가도 다 불법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추자에 내에서. 원래는 하면 안 되죠. 원래 저도 그걸 알죠. 건설업체 두 곳이 마을회에 매년 임대료를 주고 석산을 이용해 왔는데 도유지 관리자인 추자 면사무소가 이를 30년 넘게 묵인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980년대 그 신양강 건설에 따른 그 세기건설에서 그 석산 개발 사용 완료 후에 지역 건설업체에서 레미콘 제조 및 그 건설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네, 추자는 여건상 뭐 거기다 쌀지 않은 건 없어요. 그나마 거기가 좀 마을에서 묵인을 해주고 합법은 아니지만은 조금 이해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한 40년. KBS 보도 이후 제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했고 불법이 그렇게 장기간 묵인되고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책임질 부분은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도 수사에 나서며 물환경보전법과 제주특별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보도 후 며칠 뒤 또 다른 제보가 왔습니다. 이번엔 석산 도로 아래 엄청난 양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증언. 추자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굴착기로 직접 파헤쳐봤습니다. 폐콘크리트에 각종 건축 폐기물, 생활 쓰레기까지 공사 현장이 따로 없습니다. 파내고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15톤 트럭이 폐콘크리트와 잡쓰레기 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 작업에서 나온 땅속 폐기물량은 어림잡아 수백 톤에 이릅니다. 왜 땅속에 이런 건축 폐기물을 묻었을까? 건설업체들이 불법 레미콘 제조를 위한 중장비 이동 통로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을 매립한 뒤 평탄 작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야적하니까 이제 저기 컵을 기계에다 깔아온 거죠. 그 위에다 길처럼 이렇게 만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돼요? 아유, 엄청나죠. 폐기물을 야적해온 건설업자는 폐기물을 정리하는 차원이지 매립은 아니라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수십 년 동안 이뤄진 점을 인정합니다. 전체가 다 이런 거예요. 똑바로 보이게해서 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몇십 년 전 이거 너무 보십시오. 어디에 오를 겁니까? 문제는 석산에서 나온 폐기물이 인근 부두로 옮겨져 또 다른 폐기물과 섞이는 등 추자도 곳곳에 방치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바닷속이 궁금해졌습니다. 끈질긴 탐사 K가 이번엔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입수 직후 무언가를 급히 건져 올리는 다이버. 추자 앞바다의 청정함을 보여줄 만한 무언가일 거란 기대와 달리 허연 시멘트 덩어리입니다. 석산에 야적하거나 매립했던 폐콘크리트가 바닥 가득하고 바위 틈마다 레미콘에서 버려진 회색빛 시멘트 가루가 수북합니다. 바닥을 살짝만 건드려도 희뿌연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게와 고등은 물론 물고기 한 마리 찾기 힘듭니다. 이 상태로는 큰 파도 지금 다 날아가는 세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그 표시가 안 난다 뿐이지 미세하게 이제 이런 세면이 독성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해초나 폐류나 이런 데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 크지도 못한 어린 소라들은 껍데기들만 나뒹굴고 전복들도 이미 생명을 잃어 석산바다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자반들은 부유물에 뒤덮여 자연 그대로의 색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해양 생태계의 출발점인 조간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무단 배출된 레미콘 폐수와 날린 먼지 등에 뒤덮여 온통 회색빛입니다. 조간대의 대표 생물인 게와 고둥, 갈파래 등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갯바위와 조간대 사이사이에 생긴 물 웅덩이들도 확인해봤는데요. 이처럼 시멘트 가루가 그대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조간대 생물의 든든한 은신처인 돌들을 걷어낼 때마다 부패한 검은 물질이 나오고 냄새마저 지독합니다. 해조류는 물론 산호도 곳곳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주변에 있는 바다 환경이라든가 저서 안반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산호조류가 죽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취재진은 썰물 때 바닷물이 남아 고여있는 조간대 웅덩이, 조수 웅덩이에서 3가지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일반 바닷물과 부패 물질이 있던 바닷물, 시멘트 가루가 있던 바닷물 등에 대한 성분 분석을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겁니다. 오염물질의 측정 기준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경우 부패 물질과 시멘트 가루가 발견된 시료에서 일반 바닷물보다 최고 12배 높았고 부유물질로 인한 오염도 역시 2가지 시료 모두 일반 바닷물보다 60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나가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부유물질이 40이라면은 지금 현재 그 측정된 수치는 112에서 116까지 이렇게 측정이 된 걸로 봐서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패류나 해조류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일종의 영향을 줄 것으로. 갯바위 물이 하수 배출수보다도 못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건설업체 측에서 뒤늦게 조간대 정화에 나섰지만 제 모습을 찾기엔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추자도에 레미콘을 만들 부지가 없는 상황이라지만 인구 1,800명이 사는 작은 섬에서 수십 년 동안 불법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질 수 있던 이유는 뭘까? 그 궁금증을 추적했습니다. 어둠이 짙은 추자도 부두. 대형 화물차 2대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실어 나릅니다. 지난 3일 오전 탐사K 취재진이 추자도 석산에 매립된 폐기물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시의 협조를 요청한 당일입니다. 정확한 매립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시의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취재 정보가 바로 추자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됐고 해당 공무원은 건설업자에게 알려준 겁니다. 취재 내용이 새어나간 겁니다. 취재진은 오후 6시쯤 이 사실을 알고 추자 면사무소 측에 운반 작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작업하지 말래놓고다 제가 50분 동안. 매립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팀은 이튿날 첫 배를 타고 바로 추자도로 향했습니다. 지난 3일 밤 하추자도 해경부두에 있는 CCTV 화면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투자 면사무소에서 작업을 중단시켰다는 이날 저녁 6시부터 15톤 화물차 2대가 이튿날인 4일 새벽 1시 30분까지 7시간 넘게 석산에 묻힌 폐기물을 실어 날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4일 오전 7시가 되자 폐기물 운반을 재개했고 취재진이 투자도에 첫 배로 도착한 오전 10시 40분 직전에야 작업을 멈췄습니다. 취재팀이 화물차의 동선이 찍힌 12시간 분량의 CCTV 기록을 전부 분석한 결과 15톤 화물차 2대가 15분 간격으로 50차례 다녀가며 부도로 실어나른 폐기물량만 750톤을 넘습니다. 취재 내용을 공무원이 유출하자 업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폐기물을 파낸 겁니다. 업자도 연락받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 그냥 누구한테나 들었겠죠. 뭐. 들었으니까 안 듣고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취재 정보를 알려준 행정당국은 오히려 업자 핑계를 댑니다. 업자가 좀 겁나가지고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치운 것 같습니다. 치운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원상 회복하는 데는. 행정과 건설업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CCTV 영상. 바로 지난달 14일 추자도 종합복지관 뒷부지에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굴착기 한 대가 돌무더기들을 부지런히 걷어냅니다. 이 작업 도중에 인부 한 명이 굴착기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안전장비 등 준비 없이 다급하게 작업을 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CCTV 화면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검정색 옷의 이 남성. 취재진이 복지관 불법 매립 제보로 처음 투자도에 갔을 당시 모여있던 투자 면사무소 공무원 가운데 복지관이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던 그 공무원입니다. 알고 보니 취재진이 투자도에 도착하기 이틀 전 건설업자와 이미 복지관 폐기물을 파내고 있던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주민 민원이 들어와 굴착기 작업을 했을 뿐 KBS 취재 전에 미리 손을 쓴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할 수 없는 상대보전 지역에서 행정의 비호 아래 석산을 훼손하며 레미콘을 제조하고 불법 폐기물 야적의 폐수 배출까지 청정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면서도 철저히 감출 수 있었던 석산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건설업자들의 불법과 이를 묵인한 행정당국, 애써 외면한 마을 주민들, 골맞던 상처가 터진 만큼 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새로운 투자도를 만들기 위한 의식 전환이 대책 마련의 출발점입니다. 탐사K입니다.